의혹을 소명해야 할 청문회 오히려 자격 논란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두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 전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또 전면 보류했고,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증인 참조인 채택도 불발됐고요. 자료 제출에 대해서 특히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노동부 장관이 좀 심각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합니까? 그래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특정 후보자의 그 낙마가 거래 대상은 절대 될 수 없다. 이것은 국정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이다. 계속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 상태로 불채택된 상태로 이제 대통령실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특히 가장 논란되는 사람은 바로 이진숙, 강선호 두 후보자이죠. 여권에서는 여론을 살피면서도 일단 엄호하는 분위기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지금 두루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부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그대로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있어요. 이진숙 후보자는 여성, 충남대 그리고 또 지역 이런 것들도 사실 감안해서 한 것인데, 업무 역량과 능력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을 수행을 못할 만큼의 자질이 부족하다 이렇게까지는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진숙 그리고 강선우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잖아요. 논문 표절 그리고 자녀의 조기 유학, 불법성을 띤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유학 보냈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는 게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느냐, 준비를 안 했어도 이렇게 준비를 안 할 수 있느냐, 과연 청문 준비위원들 뒤에서 도와준 사람들은 뭐 했느냐, 오로지 표절 논문 그리고 딸의 유학 관련된 그 준비만 했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요, 나이스 같은 교육 정보 시스템, 그거 사실은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돼서 거의 전 국민이 나이스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적인 통계 수치나 이런 거는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자, 자사고나 특목고를 과연 존치해야 하느냐? 이거는 수치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교육을 보는 관점의 문제예요. 자사고, 특목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저도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해서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자식들을 그런 데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녀를 다 미국에 유학 보내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중고등학교를 마친 정도의 자녀가 있다면 자사고, 특목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자기가 지금 교육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네. 그런 거. 그러면 아니 유보 통합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교육계의 현안들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난 이후에 상당한 시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몰랐더라도 공부해서 알았을 텐데. 네. 그러면 원래부터 모르는 상태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청문회에 나왔다는 얘기인데, 더군다나 저 뒤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교육부 청문회 준비단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도 모르거나 아니면 잘못 얘기하거나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는 기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표절 논란이 벌어진 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저는 낙마사유라고 보지만, 네. 교육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교육자로서 수십 년간 대학에 있어가면서도 저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하는 진짜 대단히 큰 의문을 갖게 되는 후보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대단히 실망스럽다라는 고민정 의원의 지적이 나왔었죠. 그만큼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경 변호사님, 그 뒤에 있는 준비단들이
메모를 주고 쪽지를 주는데 거기에는 동문서답하라라는, 잘 모르면 동문서답하세요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목적으로 동문서답하라는 건가요? 시간 끌게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목적인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슈를 자꾸 전환시키고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 하나인데, 그 고위공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왜 저런 식으로 후보자를 조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절하게 답을 주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후에 책임지고 알아보겠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죠.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데 그 부적절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네. 실제 이 표절률에 대해서 국민검증단 이 제시한 어떤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실제 꽤 이 이진숙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했다고 봅니다. 네. 실제 일반 국민들이나 저 같은 사람도 논문 표절에 대해서 계속 어떤 인사청문회 할 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를 어떻게 표절로 봐야 되느냐, 또 이공계의 특성상 표절 기준을 달리 봐야 되는 문제는 어떤 거냐, 또 카피킬러라는 표절률을 바로 돌려볼 수 있는 시스템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통해서 소명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이제 아쉬운 거는 고등교육, 그러니까 연구자로서는 꽤 오래 또 충남대 여성 교수로서 성공한 연구자인 건 분명하고, 고등교육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등 이 정부의 어떤 지방 균형 발전 계획과 그에 부응하는 교육 정책에는 충분히 어떤 전문성과 준비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외에 지금 뭐 입시 등 우리 교육의 문제는 초중등 교육이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다소 부족했던 건 분명히 보이지만, 뭐 장관 후보자가 이미 시작할 때 모든 걸 알고 시작할 필요성까지는 없고, 이 과정에서 그러나 준비 시간이 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네. 대략 핵심적인 어떤 원칙과 방향만 정확하게 숙지가 돼 있어도 대답할 수 있는 발언조차 좀 몇 가지 못한 부분은 저도 아쉽고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유학 등에 대해서는 뭐 깔끔하게 사과하고, 네. 국민들의 어떤 이해를 구한 부분, 뭐 이렇게 종합해 보면 몇 가지 문제 제기가 될 만한 소지에도 불구하고, 네. 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부적격자로 확인됐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지를 대통령실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Thank you.